예, 저희 첫 코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 오늘도 시장의 흐름들 맥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도 상황이 어려웠는데 하락해서 출발할 것 같지만 양봉을 좀 만들기를 기대한다 그랬는데 양봉을 만들었고요. 양봉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상승 마감했어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반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중심의 매수자라는 게 조금 점점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쉬운 걸로 따지면 한도 끝도 그렇죠. 없죠. 네. 그나마 다행인 점으로 우리가 밀어서 이제 증시에서 좀 호재를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금요일 날 아침 시가 찍을 때만 해도 사실 우리 얼마나 후덜덜하면서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거기서 양봉 바로 시도한 것도 아니고 금요일 날 저 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밑으로 장중 이 공략했었던 포인트까지 찾아보면은 2120을 하회하는 움직임까지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중 저점 대비해서 금요일 날 시장 종가는 한 40p가량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이 아쉬워요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네. 한도 끝도 없이 그 이유들을 갖다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수급 얘기하셨으니까 수급도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증권 계정이 매일 매도 찍다가 ETF에서 털리는 이 설정액 줄어드는 것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ETF에서 이것도 한도 끝도 없이 설정액이 줄지는 않을 테니까 금요일 날 수급 보시게 되면 증권 계정이 매수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ETF에서 급한 물들, 급한 매물들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금요일 날 2시 반까지만 해도 외국인 선물 매수액이 3,500억에 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점 좀 찍나 보다. 오늘 장중 이 움직임도 보아하니까 저점 찍었다라는 확신이 좀 높아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던 와중에 종가까지 해서 이거 3,500억을 다 내뱉고 마이너스 800억 정도로 외국인 선물이 종가를 딱 찍어버리니까 그러면 이거 또 당한 건가? 며칠 전에 나왔었던 그 그림이랑 똑같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그림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이 일단 1130원대에서 급하게 꺾이지는 않지만 더 이상 튀지는 않고요. NDF도 거의 보합권 찍었으니까 더 튀지는 않고요. 외국인들 수급이 도와주지 못해도 플러스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외국인들 수급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이상 매도로 찍히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도 밀어서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금요일 날 끝날 때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뜨거운 시장 기대합니다. 이렇게 읽기는 어려워도 우리가 지난주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실 개파락으로 쉽사리 이 포인트를 내줬었던 증시인데 그런 그림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탈리아 시끄러운 거야. EU에서는 니네 예산안, 내년 예산안 거부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에서는 수정 계획 없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었고, 그나마 주말 사이에 나왔던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정면 충돌로 EU와 이탈리아가 정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새로운 얘기 없이 그냥 뚝뚝 밀려 나가던 증시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 쪽에서는 그나마 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아쉬움은 남지만 아쉬운 것들은 있지만 아쉬운 게 없으면 이 지수대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아쉬운 게 있으니까 이 지수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쫄려 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같이 좀 안 좋은 얘기만 생각하지 네. 말고 같이 좀 녹여서 봤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 증시 얘기를 맨 처음에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올해 들어서 중국 증시와의 과도한 상관계수를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금요일 날 아침만 하더라도 제가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6.6% 부르고 들어갔거든요. 가이던스가 6.6%였으니까요. 근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6.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빠질 걸로 봤는데 0.1%P가 빠질 걸로 봤는데 그거보다도 더 부진하게 나온 거죠. 물론 앞으로 달리는 얘기도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않아요. 무역전쟁 여파로 인해서
중국의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사실 목요일 증시가 이 스토리로 2.9% 중국 증시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6.5% 딱 발표하고 나서 중국 증시 분명히 출발할 때는 1%대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뭔가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뭐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는 좀 더 중국 시장의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중국 당국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금융당국에서. 중국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코멘트인데요. 증권당국에서 시장 안정화, 뭐 개혁 개방, 뭐 신뢰도 높일 것, 뭐 이런 정도의 코멘트가 발표가 됐어요. 이게 중국장 열리기 직전에 나온 거거든요. 로이터 보도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장 출발하는 거를 딱 봤더니 1%대 마이너스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장전에 나왔던 건데 아침 시가에 영향을 미친 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서부터 재밌는 이제 발언들이 이어지기 시작해요. 먼저 이강 인민은행장, 우리 인민은행장이면 우리로 따지면은 뭐 한국은행. 한은장, 네, 네, 한국은행. 한은장 생각하시면 딱 되죠. 네. 그쪽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게 투자자들의 뭐 심리나 뭐 기대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중국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견조한 거다. 그리고 리스크 또한 잘 통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소위 말해서 요즘 좀 기대치가 좀 많이 흔들렸고 좀 소위 말해서 쫄아 있는 국면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뿍뿍 빠졌는데 사실 펀더멘탈 대비 더 내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증감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증감위가 민간 상장사들 지금 자금 압박받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 여기 지원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보험위원회 주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정상적이다. 우리 펀더멘탈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또 해주고요. 마지막 결정타는 류호 부총리가 이제 말을 해줬죠. 네. 우리로 따지면은 이거 경제부 총리죠. 경제부 예. 총리 정도 불러줘야 될 것 네. 같은데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기서 더 빠지면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을 딱 섞어주니까 중국 증시가 금요일 날 종가 뽑은 게 플러스 2.58%입니다. 장 초반에 마이너스 1%대로 출발했었던 중국 증시가 별다른 경제 지표의 호조 없이 플러스 2% 중반 이상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그림 보고 지나가야죠. 여기 보시면요. 우리 뭐 이 그림 한두 번 보는 거 아니니까 이제 좀 질릴 만한 그림이 되긴 했는데요. 연초 이후에 중국 증시 박살났다. 홍콩 증시 박살났다. 여기 중화권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자. 우린 왜 죽었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중국 증시와의 과도한 상관계수, 뭐 거의 플러스 1 정상간에 근접을 해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 때문에 좀 빠졌다. 좀 너무 무리하게 많이 반영했다라고 본다. 근데 왜 그랬느냐? 도무지 이유가 뭐냐? 지금 중국의 수출 비중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총 수출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비중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의 수출 비중은 24%, 25% 정도 나온다. 그러면 미국에 중국이 두드려 맞고 있는 동안 중국에 만에 하나 미국으로의 팔로가 꺾이면 우리 대한민국이 갖다 팔 물건도 상당 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니네 중화권은 아니지만 같이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상당 부분 많이 오랜 기간 설명을 해왔죠. 근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지만 시장을 굳이 내가 역행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이해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해하고 지나오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뭔가 이상하더라는 거죠. MSCI EM 인덱스 내에서 대한민국의 EPS 비중은 한 5%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시총 비중으로 따지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얼마 안 됩니다.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과하다. 너무 과하게 원래 어닝이 즉 이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거 반영 안 되고 있다. 지금 쭉쭉 밀리는 와중에 밸류에이션 테이블로 봤을 때는 뭐 금융위기 수준의 밸류에이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워낙 빠지다 보니까 뭐 EPS가 뭐 그 속도 그대로 빠진 게 아니라 EPS가 덜 빠지다 보니까 뭐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 최근 주가 급락으로 매력이 좀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A도 빠지고 B도 빠지고 C도 보나마나 빠질 거고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을 때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밀려 내려갑니다만 밀려 내려가다 보면은 어느 선에선가 선을 쳐주기 마련이거든요. 주가가 제로로 수렴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선을 쳐주는 국면에 상당 부분 근접한 거 아니냐. 우리가 지지난주 목요일 날 100p 하락을 반영을 하면서 기대감 많이 떨궈졌죠. 과거에 2,500 쳐다보던 그림이 야, 이제 우선 2,300이라도 채우고 보자라는 기대치 하향을 불러왔을 테니까요. 그거는 뭐 불가피한 사실입니다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거 잘하면 2,000p 깨지겠다. 이런 식으로 하방을 보는 시각을 높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뭐 모두 다 빠지는 국면에 뭐 쓸려 빠지는 거야 늘상 있었던 일이고 그 밑을 쳐다보는 시황으로 꺾지 않는다. 강세론을 그대로 유지한다. 라는 부분 말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경제 증시 정책 당국자들의 이야기를 좀 모아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중국 증시는 보면 그렇게 투자자들에게 대해서 우호적이나 마음을 읽어주는 시장은 그동안 아니었죠. 네, 네. 뭐, 과할 때 좀 경고를 좀 줬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약하다고 해서 시장을 좀 바치겠다는 의지를 한 목소리를 낸 적은 사실 없었는데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중국 증시가 좀 버텨준다면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자, 섹터 얘기 좀 하겠는데요. 뭐 대부분 업종이나 sek터가 안 좋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특별히 중국 관련주, 그 가운데서도 화장품 관련주들의 그야말로 하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일부는 좀 반등의 기대감도 있긴 한데 네. 오늘 화장품 업종 얘기하신다고요? 추풍낙엽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뭐 좀 긴 차트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모레퍼시픽 차트 한번 열어보실까요? 아모레퍼시픽이 뭐 최근 주가를 안 보신 분들은 만약에 지금 이제 나올 주가를 딱 보시면 쟤 언제 저렇게 됐어요? 라고 되물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상당히 오래된 얘기기는 합니다만 화장품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대표 종목이 사실 아모레퍼시픽이기도 그렇죠. 예. 했어요. 근데 지금 뭐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하락 부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저 뭐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예. 그래서 저 왜 저렇게 됐어요?라는 부분. 저거보다 조금 나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뭐 LG 생활건강 한번 열어보시죠. LG 생활건강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물론 이 기울긴 비슷해요. 기울긴 비슷한데 지금 레벨로 봤을 때는 저게 그나마 잘 버티다가 이번에 이제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뭐 아모레퍼시픽은 고점 찍고 계속 쭈르륵 빠진 거고 LG생건은 그나마 좀 버티다가 최근에 좀 밀린 거고 그러면 뭔가 있다는 거죠. 뭐 갑자기 버티던 LG생건도 낮아빠지기 시작했을 때는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뭔가 있다라는 뉴스는 대부분 다 알아요. 뭐 위안화가 약세로 갔고 뭐 딸굼 규제가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밀렸어. 그러면 이 스토리를 가지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밀릴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 장중 화장품 관련주가 급락세를 찢다가 상당히 긴 밑꼬리를 달고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야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매도물들도 금요일 날 상당히 많이 나갔다는 얘기고요. 야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좀 받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매수세들도 금요일 날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가 상당히 큰 충돌을 보였었던 게 금요일 시장일 텐데요. 어느 쪽으로 무게를 좀 실으면 좋겠느냐라는 부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위안화는 약세로 갔고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 위안화가 다른 타국들의 화장품을 수입하는 거는 점점점
비싸졌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 부분들의 부담. 그리고 우리가 사실 야 얘는 건드리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게 중국의 소비 데이터. 뭐 중국이 앞으로 소비 대국이 될 테니까 뭐 이거 약간 부침이 있더라도 우리 요거는 좀 건드리지 말자라는 게 사실 시장의 불문율이었는데 야 이거 좀 심각한데 라는 쪽으로 흘러 들어왔었던 게 올해 데이터입니다. 그러면은 중국 스토리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뭐 중국인들이 예뻐지기 시작했다. 뭐 이러면서 뭐 네. 뷰티에 관심을 높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뭐라 그래요? 뭐 연예인들에 대한 뭐 노출도가 좀 커지면서 마치 이 화장품을 바르면 전지현이 될 것 같은. 물론 안 되는 것 본인도 잘 알고 있겠지만 상당히 뭐 이 매력도를 높이는 뭐 그런 스토리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였나요? 그거 볼 때 참 예. 난리였었다라고. 그렇죠. 김수현 씨가 뭐 히트를 친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한국 여자는 저렇게 다 이쁘냐라는 게 뭐 본격적으로 돌았던 게 뭐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일반적으로 많이 하면서 화장품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대감으로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어그러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화장품 바르고 이뻐졌나를 봤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화장품 주식들은 그럼 내가 밸류에이션을 더 녹여도 되나 한번 살펴보자라고 얘기하면서 거울을 본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의 이 내수 시장으로의 화장품 수입 비중,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수입산 화장품들이 백화점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의 포션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처럼 빨리 올라온 이 브랜드가 없어요라는 얘기를 들었던 게 불과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레벨은 뭐 과거 레벨을 뭐 상당 부분 유지하고는 있지만 더 이상 성장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을 보면서 이 그림을 다시 본 거죠. 우리 대한민국 화장품 주식들이 바깥으로 수출하는 물량의 40%는 중국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멈춰 있는 상황에 다른 시장으로 밀어내기가 있으면 다행인데 과연 다른 시장으로의 밀어내기가 있느냐? 거울을 보니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밀리기 시작을 했었던 건데 면세 데이터 한번 보시면 일단 인바운드로 들어와서 우리가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보다는 인으로 들어와서 사서 나가는 게 훨씬 더 크니까 이거를 한번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면세점 이용객의 YOY 그로스가 사실 우리 사드 때문에 고생할 때는 로스였다가 지금 상당 부분은 회복을 보여줬죠. 외국인 매출액 추이, 뭐 급한 불은 일단 껐고 성장세가 좀 떨어지고 있었다는 부분이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내국인 좀 부진함을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내국인보다는 인바운드 데이터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쳐다보던 게 뭐 면세점 관련주들, 뭐 호텔신라나 뭐 신세계나 뭐 이런 부분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화장품 주가에 녹일 때는 내수 데이터 가지고 화장품 주가를 녹이진 않았거든요. 중국 스토리로 녹였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른 쪽으로 기준을 바꿔서 추가적인 하방을 얘기한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듯 싶습니다. 중국으로의 우려가 상당히 높았던 게 사실이고 그 높았던 우려를 상당 부분 녹인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매수와 매도의 충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운 반등 의견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브랜드 업체가 있고 ODM 업체가 있으면 뭐 중국 시장 최근 다녀오신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대한민국 뭐 설화순위 뭐라 그래요? 네, 후인가 그렇죠. 네, LG 후니 뭐 예.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너무 셀 수 없이 많다라는 부분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국 로컬 브랜드들 결국은 한국 콜마 코스맥스가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점수를 더 준다라고 하면 그냥 브랜드보다는 OEM, ODM 쪽으로 점수를 좀 더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브랜드도 과도하게 빠졌으니까 반등에 대한 기대를 안을 수 있는 거고 궤적을 같이 했었던 OEM, ODM 업체들 쪽으로는 조금 더 기대치를 높이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하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어요. 네. 중국이 어쨌든 간에 좀 버텨줄 수 있는 형국이면 국내 증시도 동조화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중국 관련주 가운데서도 화장품주들도 과하다 하락이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전략 마무리하죠. 94일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금요일날 우리 얼마나 쫄아서 출발했어요. 제가 나가면서 뭐 그래도 빨간 거 기대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저도 얼마나 많이 후달렸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만들어졌었던 저점 대비의 상승 이런 부분들은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 뭐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뭐 이렇게 읽어서 그러니까 안 좋아 이렇게 읽지 말고 뭐 금요일날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큰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래도 밑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2100 초반까지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매도하려는 시각보다는 받아내겠다라는 시각이 많았으니까 장중 저점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연속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시각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